자, 우리 그래요. 여섯 번째 강연자 전효진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GEG 대구 리더를 맡고 있고요. 지금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 동일초등학교 교사 전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 네. 잠깐만요. 지금까지 초등학교 선생님 처음이시죠?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만 나왔고 다 남자였어요. 네. 예, 전효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유, 유일하게 홍일점으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고 해서 어떤 포인트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될지가 조금 궁금한데 인공지능을 활용했다. 네. 인공지능 활용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 궁금하네요. 어떤 네. 이야기십니까? 간단하게 잠깐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요즘 인공지능이 정말 핫한데요. 실제로 네. 저희 초등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차지하는 위치와 함께 실제로 제가 엠블럭이라는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런 코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제 영어과 수업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엠블럭. 그 해봤어요? 인공지능에 대한 것에 대한 뭐 교육, AI 교육 뭐 이런 거는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시켜 줄 것인가 했는데 이걸로 학생들한테 경험을 시키고 이것이 AI의 어떤 그런 걸 가장 대표적인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되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엠블럭. 저희 뭐 따라야 됩니까? 혹시? 아니요. 아니, 일단 보시고 나중에 적용을 실제로 나중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대됩니다. 한번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11분을 추가해서 100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엠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 중에서도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한 AI 길찾기 프로젝트를 선생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프로젝트로 이 활동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까지 AI 펜톡이라는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이 이제 도입이 되었습니다. EBS-E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저도 이제 학교 관리자로서 또는 6학년 영어 교사로서 이 AI 펜톡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정말 자부심 넘치게 이렇게 소개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 AI 펜톡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이 AI 인공지능으로 이제 학생들의 음성을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원어민 선생님의 억양이나 발음하고 비교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참 창의성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선생님, 억양만 따라해도, 그러니까 허밍으로, 이렇게 허밍만 해도 원어민이랑 똑같다고 나와요. 그래서 순간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음성 인식도 정확하게 안 되고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여러 명이 사용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이렇게 겹치고 소음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살짝 좀 오기도 생기고 이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한번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 했더니 이제 학생들이 당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생들하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교육과정, 특히 저는 이제 영어 교과로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수업에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육과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의 인공지능, AI 교육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 또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AI 펜톡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이라고 볼 수 있고요. AI 펜톡뿐만 아니라 칸 아카데미나 또는 뭐 클래스팅 AI, 똑똑 수학탐험대, 옹진 스마트홀 이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교육이 실제로 올해 2021학년도부터 정말 교육청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별로 학년별로 선생님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진 그런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교육이라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공지능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보면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5, 6학년 실과교과의 내용체계에 이렇게 기술 시스템이라는 영역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은 그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한 분야에 이렇게 좀 종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는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교육의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활용 방안으로서 이제 인공지능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이제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죠.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실제로 저희도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코딩 같은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엔트리나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엠블럭 거기에 이제 AI 인공지능 그 블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내용이 이제 성취 기준에도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 방법 및 유의사항 그리고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 보면 제가 이걸 읽고 정말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도 반영하여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영어 교과가 적혀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초등 같은 경우는 뭐 1학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이제 몇 시간 이상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5, 6학년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5학년 때 17시간, 그다음에 6학년 때 17시간 이렇게 이제 5, 6학년 학년군으로 묶었을 때 34시간 정도 정말 짧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냥 뭐 창체라든지 실과에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교과랑 융합해서 좀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영어 수업에 도입을 했던 거고요.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6학년 영어 교과인데요. 6학년 학생들이 이제 실과에 교과 전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엔트리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PC로 코딩도 해보고 게임도 만들어보고 일단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트리를 사용하면 참 쉽겠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엔트리에도 보면 이런 다양한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냥 블럭만을 추가해서 음성 인식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지금 티처블 머신, 구글에도 보면 티처블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그런 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엠블럭 같은 경우도요. 새로운 확장 블럭들을 추가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교육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코딩 프로그램들이 스크래치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좀 접목할 수 있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영어와 인공지능을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 저는 다른 어떤 프로젝트에도 들어가지 못한 6학년 4단원의 길찾기가 있었어요. Where is the post office라고 하는 이제 천재함 기준으로 6학년 4단원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길찾기가 사실 프로젝트에서 좀 같이 다루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단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따로 빼서 엔트리랑 같이 접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세운 빅픽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게 저희 학교 주변의 모습인데요. 이제 실제로 나와 있는 이제 지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엔트리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영어로 배운 표현들을 명령을 하면 이렇게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이런 정말 이렇게 창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이런 원대한 야망이 이제 엔트리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엔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음성 인식을 이제 텍스트로 바꿔주거나 또는 음성을 인식한 대로 오브젝트가 움직이도록 하는 게 한국어로는 되는데 영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했다가 안 돼서 영어를 다시 번역을 해서 했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도 자꾸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들도 이제 수업에 어떤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을 해보실 때 교사가 테스트를 해서 정말 잘 됐을 때도 수업 시간엔 정말 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엔트리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는데요. 결국 엔트리의 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한국어만 제공을 한다는 답변을 아주 클리어하게 받았고요. 그래서 엔트리를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이제 엔트리를 실가 시간에 다루어서 훨씬 더 재밌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영어 교과에는 음성 인식 또는 이제 명령어 자체가 그러니까 길찾기 단원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명령어 구현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찾다가 만난 게 이제 엠블럭입니다. 그래서 이제 엠블럭 저희는 이제 온라인 콘텐츠 활용 선도학교, 교과서 선도학교라서 4, 5, 6학년에는 1인 1 태블릿 환경이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수업 시간에 저는 영어 시간에 항상 태블릿을 교과서는 안 들고 와도 태블릿은 가져오도록 하는데 그래서 모바일에서 일단 잘 구동이 되는지를 꼭 확인을 했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엔트리 관련해서 실과 선생님께도 문의를 해봤더니 컴퓨터실을 예약하는 게 너무 어렵다. 좀 쉽지 않다. 스케줄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태블릿은 항상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에서 구동이 잘 되는가 이게 저의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이제 저희 학교에서 구글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을 구축을 해서 제가 관리자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학교 계정이랑 지메일 코드로 가볍게 손쉽게 또 회원 가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인식 서비스, 텍스트 투 스피치 제가 이번에 길찾기 하면서 사용을 했던 확장 블록인데 그런 확장 블록들을 추가해서도 모바일에서 사용이 가능한가도 체크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엔트리에서 이제 활용을 하지 못했던 음성 인식을 해서 바로 움직임으로 명령이 가능한가 그 내용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행히 잘 구동이 되었고 제가 제 휴대폰이나 또는 태블릿을 이용했을 때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서 한번 이제 직접 학생들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는 저 혼자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번 엠블록 너희들은 엔트리 해봤으니까 이거 엠블록도 되게 비슷해. 스크래치랑 정말 비슷하단다 라고 하고 한번 이렇게 던져줘봤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대형 화면에다가 이제 제가 엠블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말해주고 또는 이제 내 말을 따라해서 말해주는 그런 그 기능을 하는 간단한 그 음성 인식 그 블록을 한 2개 정도 마련을 해서야 학생들한테 코딩을 그대로 보여주고 학생들이 이제 엠블록에 가입을 해서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에듀테크 도구를 처음 사용할 때 또는 구글 클래스룸이나 구글 학교 계정을 처음 태블릿에 심을 때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한 달 정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드릴을 해야 되고 제가 또 혼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 정말 많은데 저는 딱 요때를 이제 AI 길찾기 이제 엠블록을 활용한 요 도입 초반을 학습 보조 강사님들께서 이제 봉사를 하시는 요 주간이랑 맞췄습니다. 일부러. 아까 유변 선생님께서도 학습 보조 강사 또는 이제 그 교육 봉사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 학생들은 대구 교육대학교 2학년에 재직 중이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고요. 마찬가지 아까 유변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교육대학교에 이제 자기가 이제 다니면서 총 2학년 때 60시간을 교육 봉사 시간을 채워야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으면 좋다고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또 지원을 받아서 저희 이때 금요일 날 수업했을 때는 총 5분의 선생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모둠별로 거의 모둠에 한 선생님씩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학생들에게 구글 설문지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교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구글 설문지를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공유를 해주고 이런 문항으로 한번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활용을 분석을 해보면 엠블럭을 사용해보니 거의 대부분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중간 이상의 답변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엔트리랑 비슷하다. 어떤 친구들 흥미롭지 않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코드가 쉽다. 하기 쉽다. 거의 엔트리를 이미 경험을 해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좀 소수의 학생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물어봤더니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못해서, 어려워서, 귀찮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이제 엔트리를 해보니까 엔트리를 했던 실가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편차가 너무 심하더래요. 학생들마다. 잘하는 학생들은 정말 잘하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코딩 블럭을 보여주고 따라하게 해도 솔직히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코딩과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의 이제 자문을 받아서 이제 모둠을 한 4명 정도면 협업이 너무 어렵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면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짝끼리 모둠별로 모둠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조금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AI 길찾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구글 클래스룸에 이제 단계별로 제가 올려두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AI 사전 설문부터 시작해서 미션 1, 미션 2, 미션 3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보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미션 순서별로 이제 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제가 강조를 해드릴 내용이 각 과제별 미션 1, 2, 3별로 기준표를 제시했습니다. 요거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AI 길찾기 코딩하기 요거는 미션 1을 기준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코딩을 바르게 완성해서 제출하면 50점.
이렇게 점수로 부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딩이 잘 작동하는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들어가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 이걸 50점으로 하고 싶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참여 태도인데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협력하여 끝까지 열심히 연구하고 참여함. 얘들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제가 정말 강조했습니다. 코딩 작동 안 돼도 괜찮고 제출을 덜 해도 괜찮은데 너희들이 코딩하는 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요 과정에서 네 정말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엠블럭 자체도 엔트리도 그렇고 좀 이게 좀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 이제 제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 잘 안 돼요 하고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미래 사회에서 어른이 되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도 구글만 해도 정말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수백 번 정말 여러 번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고 하루하루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 코딩 프로그램과 AI 융합 교육에서 제가 알려주고 싶은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특히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실 미션 1, 2, 3를 지금부터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션은 이제 1은 조금 미션 1과 2는 좀 약간 티처 가이디드 쪽으로 갔었어요. 이제 엠블럭에 또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는 기능들을 좀 숙지해 나가면서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것도 가능하네 라는 걸 좀 경험해 보고 싶었고 뒤로 갈수록 학생들이 이제 티처 센터들 학생들이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을 조금 더 부여를 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교과 시간에 배웠던 게 go straight, turn right, turn left.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지시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요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해서 지시어대로 영어를 얘기하면 오브젝트가 움직이도록.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처음부터 찍지는 못하고 이제 코딩했던 그 블럭을 공유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과제로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나중에 캡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구글 그 캡처 받은 그 미션 원 폴더 자체를 반 전체 학생들하고 반별로 공유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학생들이 제출한 거는 일반 학생들끼리 이제 공유한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딩 블럭을 가지고. 제가 왜 이런 과정을 했냐면 정말 간단한 블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니까 조별로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블럭이 달라요. 어떤 학생들은 뭐 go straight가 참이면 어떤 학생들은 go straight가 있으면 뭐 포함되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이 조금씩 달라서 이제 자기가 한 것만 제출을 했다면 이제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으라고 이렇게 공유 작업을 했고요. 또 실제로 이런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아서 또 이렇게 피드백을 제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친구들이 이런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던데 너도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멘트들이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다음 미션 2나 미션 3에서 적용을 하는데 되게 좋은 꿀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또 수업 시간에 같이 보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또 같이 나누어 보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 설명이 필요하거나 또는 이런 학생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잘 제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굿 피드백이라고 제가 칭찬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보조 장부에다가 이제 학기말 종합 의견에 넣을 수 있도록 추가로 기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코딩 활동 결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코딩 프로그램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것보다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또 그 피드백을 이제 수렴해서 학생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많이 기록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미션 2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그 결과물을 영상으로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go straight에다가 1, 2, 3 blocks 이렇게 블럭을 늘렸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뒷 배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직접 테스트해 보기보다는 다른 학생들이 작동했던 그 프로그램 결과물들을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요거는 다 영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성공을 한 조도 있고 성공을 하지 못한 조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좀 이렇게 공유할 만한 그런 좀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영상들, 작품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년 전체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6개 반 수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받은 것들 중에서 제가 추려서 따로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제 전체 공유를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도 마찬가지 댓글이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직접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straight on black.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학생들이 음성인식을 Turn 하고 있는 right. 중이고요. 네, 음성인식 하면 Go straight on black. 이렇게 가는 이런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학생들하고 댓글 피드백으로 주고받았는데요. 영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훨씬 더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마이크 소리, 자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됐잖아. 다행히 이제 따라하거나 또는 말풍선을 이용해서 어떤 명령어를 제시했는지가 화면에 잘 나오기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피드백을 제공하면서 이제 꿀팁도 공유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저도 몰랐던 기능을 학생들한테 이제 화면 녹화하는 방법을 좀 공유를 받았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미션으로 넘어가면 이제는 학생들의 창의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션 1, 2 했던 것들을 기반으로 또는 다른 반 학생들이 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자유 주제로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했는데요. 제가 공유해 드릴 화면이 작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성 인식을 활용했고요. 마지막을 잘 보세요. Between the bank and the bakery. Go straight to box. You can Turn left. 이 지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요.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on your left. 자, 마지막에 달라진 거 보이세요? 먹을 게 없어졌죠? 그죠? 이 강아지가 결국은 이 고기를 찾아서 먹은 것까지 이 학생은 정말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구성을 네, 맞아요. 고기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음성 인식이 잘 안 되니까 자꾸 시끄럽고 오류가 나고 하니까 선생님 혹시 음성 인식 말고 그냥 텍스트로 명령해도 돼요? 라고 물어서 그렇게 해 했더니 이렇게 텍스트로 입력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요거는 아이폰으로 작업을 한 거고요. 실제로 6개 반 한 마디를 한 건데 이것도 화면 녹화로 이렇게 타이핑으로 명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turn left, turn right를 이 학생은 반대로 했어요. 잘 보시면 자, turn right인데 left로 쳤을 때 right로 움직이죠. 네, 그렇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마지막에 블랙 포인트까지 도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AI 길찾기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두 가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1, 2, 3번이 장점입니다. 저는 이제 초반에 아까 평가 기준표 얘기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한테도 좀 심어주고 싶었던 정의적인 태도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이 프로그램도 오류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내가 오류가 생겼을 때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면 언제든 나는 새롭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걸 좀 학생들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고정 마인드셋은 이제 학생들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잘하는 것만, 칭찬받을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하고 더 나아가려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회복 탄력성, 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실패를 해도 계속 나는 더 잘할 수 있고 노력하면 더 발전할 수 있어. 그런 마인드셋을 좀 가지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엠블럭이 정말 오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땐 되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데도 그걸 끝까지 묵묵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어요. 어떤 애들은 정말 짜증도 내고 선생님 안 돼요 하고 막 매번 AI 할 때마다 짜증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들은 정말 묵묵히 끝까지 완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연습 및 발음 정확성 파악하기인데요. 선생님 저만 음성 인식이 안 돼요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있었던 게 go straight였습니다. 이게 straight라는 단어 자체가 STR이 모두 자음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스트레이트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이 학생은 음성 인식이 안 되는데 그 옆에 학생이나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너 발음의 문제네.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그러면 사실 AI 펜톡 할 때는
그냥 뭐 허밍만 해도 따라하는데 얘는 정말 정확하게 해야지만 명령어대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하더라고요. go straight를 정말 한 100번 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go straight에 있는 뒤에 T 발음을 길게 해버리면 선생님 저는 자꾸 음성인식이 텍스트 투 스피치가 스피치 투 텍스트가 뒤에 to가 붙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자, 봐봐. 선생님 한번 해볼게. 선생님 하니까 뒤에 to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왜 to가 붙는가 했더니 go straight to 2 blocks. 뒤에 트 발음을 정말 짧게 해야 되는데 뒤에다가 발음을 넣어버리니까 이 인공지능이 뒤에 to를 인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t는 아주 짧게 정말 스치듯이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브 공유, 댓글 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N블럭 자체는 같이 뭔가 활동할 수 있는 협업 기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구글 도구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했던 장점이고요. 좀 안타까운 점, 단점이 좀 있다면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N블럭하고 엔트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창용원이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 담당하시는 이제 전문가 선생님 또는 또 박사과정 한다고 휴직하고 계신 선생님들까지 소소문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제 제가 수업에서 의도한 길찾기의 그런 코딩 그런 프로그램과 선생님들을 또 그거를 제 의도와 목적을 이제 다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새로운 선생님 만날 때만 제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떤 오류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또 커뮤니티가 있다 하더라도 각각 개별로 이렇게 똑같은 수업을 또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잖아요. 영어를 가르치면서 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이제 인공지능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정말 거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소프트웨어 뭐 지원단 이런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되게 재밌어서 학생들하고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제 주변에 사실 잘 없더라고요. 커뮤니티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역시나 N블럭 모바일 버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류도 좀 많았고요. PC 버전에서는 정말 더 화려한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한계 그리고 당일날 수업했던 학생들이 했던 걸 이제 저장하는 게 어떤 학생들은 되고 어떤 학생들은 안 되는 부분들이 학생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했던 거에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단계 더 나가고 싶은데 다음 시간에 와서 열어보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하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많이 성찰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션 1, 맨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 5, 6반은 제가 학습 보조 강사 한 분하고 둘이서 수업을 했었고요. 1, 2, 3, 4반은 그 다음 날에 학습 보조 강사 5분하고 수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5, 6반 저랑 학습 보조 강사 한 분이랑 두 분이서 수업을 했었을 때는 성공해서 미션 1에 이제 코드를 올린 조가 한 반에 2개 아니면 3개 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 2, 3, 4반은 저랑 학습 보조 강사님까지 포함해서 6분이 정말 조별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해줄 수 있는 피드백을 원 없이 해주다 보니까 성공을 못한 조가 없었어요. 모두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연 학생들이 성취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건 교사의 잘못인가? 아니면 학생들에게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가? 내가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이나 피드백을 정말 충분히 주고 기다려 주었는가? 학교의 여건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교육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느슨해져야 되고 좀 더 많은 기회와 시간과 함께 또 아까 유변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구글 클래스룸에 보니까 배포된 과제가 36명? 저는 사실 23명인데도 하나하나 피드백을 해주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내가 좀 더 애들이 적고 좀 더 이제 학교 여건이 좋고 제가 좀 더 이렇게 홍길동처럼 정말 이렇게 복사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애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해줄 텐데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공지능 정말 포럼도 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한번 부딪혀봤기 때문에 다음에는 2학기에는 내년에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수정 보완해서 정말 더 나은 인공지능 융합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형성에 있어서 저는 가장 의미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사실은 들으면서 계속 중간에 껴서 막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제 마지막에 이 성찰 및 재현 파트에서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되게 많이 느꼈고, 저도 사실은 엠블럭으로 2학기에 수업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전 정보교과고요. 중학교 3학년한테서 이제 엔트리를 안 하고 이제 엠블럭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금 음성인식이 그 오류가 많다라는 것에 살짝 주저가 됐지만, 그럼에도 한번 엠블럭의 기본 기능들과 이런 것들 조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움 많이 들었고요, 도움 많이 됐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선생님. 네. 마지막에 이제 이 AI 융합 AI 교육을 하지만 또는 어떤 코딩 교육을 하지만 그 안에 대단한 어떤 철학이 있었던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기술을 가르치고 이거 하는 방법을 가르친 걸 넘어서서 이 안에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길러줄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하셨던 점이 너무 되게 감동스러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원래 다 교사들이니까 참 말씀을 잘하시는 게 맞는데, 전효진 선생님도 참 설명이 이해가 쏙쏙 되게끔 잘해주시네요. 제가 되게 네네. 많이 듣고 잘 배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나중에 네. 김재현 선생님 수업도 꼭 페북에 공유해 주십시오. 아유, 글쎄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효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